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1,700개의 핵하고 200개의 ICBM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 너 핵 포기하면 우리가 너 안전 보장해 줄게. 이래서 이제 부다페스트 협정을 맺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강제 규정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우크라이나가 자기가 힘이 있으면 사실 뭘 내주는 조건으로 어마어마한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는 이제 러시아의 침공을 때문에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할 수 있죠. 비핵화 협정을 통해서 포기했었다가는 내가 정말 큰일 나겠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김정은한테 별 영향을 못 줄 거예요. 못 줄 거예요. 핵에 대해. 왜냐? 이미 헌법에 핵 보유국을 넣었고 그다음에 핵 무력 정책법을 만든 게 벌써 202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처음부터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김정은이 좀 아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은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종전 협상을 좀 보고서 이게 있으면 북한은 핵을 더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또 느낌이 듭니다. 이제 북한 측 입장에서는 김정은은 이번 러우 전쟁터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1,700개의 어떤 핵하고 200개의 그 ICBM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련 체제가 해체되면서 엄청난 핵을 떠안게 됐는데 사실 그 뭐 감당하기도 어려웠겠지만 그걸 이제 갖고 있는 어떤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 국제사회의 압박도 있었어요. 그 핵을 너희가 뭐 제대로 간수 못하니까 관리 능력이 없으면 이게 테러리스트나 뭐 이쪽으로 우리가 그렇죠. 영화에서 보듯이 넘어가면 이제 이게 컨트롤이 안 되니까 야, 너 핵 포기하면 우리가 너 안전 보장해 줄게. 이래서 이제 그 1994년 12월에 부다페스트 협정을 맺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강제 규정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힘이 엄청나게 있다면은 포기하는 조건으로 자기가 힘이 있으면 사실 뭘 내주는 조건으로 어마어마한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사실 내주는 형식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된 거예요. 그리고 리비아도 사실 또 다른 방식의 어떤 핵 포기 프로세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비핵화 과정을 겪고 이랬는데 공교롭게 이제 리비아의 가다피 체제는 붕괴했고 대표적으로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는 이제 러시아의 침공을 때문에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야, 핵 이거 결국에는 포기하지 비핵화 않을까. 협정을 통해서 포기했었다가는 저렇게 내가 정말 되는 거야. 큰일 나겠다. 우리 체제라는 게 이게 뭐 미국이 그냥 핵만 없으면 한미가 녹여 먹을 수 있는 이거구나 하면서 상당히 자기가 좀 핵을 가지고 있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당위성 이런 것들을 지금 관영 매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도 아마 그동안에 이런 핵을 갖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아마 스스로 좀 위안을 삼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김정은 입장에서는 뭐 환경이 괜찮죠. 지금 북한 비핵화라는 어떤 슬로건 우리가 한 20-30년 동안 국제사회하고 공유해 왔던 이런 슬로건이 사실 비핵화가 좀 어렵지 않느냐. 국내 많은 전문가들도 이렇게 되면서 그게 이제 명분상의 슬로건으로만 비핵화 외교의 어떤 그냥 캐치프레이즈로만 남는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월 20일 날 트럼프가 취임사에서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핵 보유국인 것처럼 이렇게 언급을 했다가 그 뒤에 다시 트럼프 행정부의 관리들이 이걸 수습을 했잖아요. 우리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비핵화 원칙은 분명하고 이것이 우리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원칙이 될 거다 이랬는데 트럼프가 이번에 또 북한을 이제 뉴클리어 파워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서 잘 지는 게 좋다. 그리고 막 순서는 뒤죽박죽이에요. 자기의 업적을 이제 부각시켜야 되니까 마치 자기가 뭔가를 해줘가지고 북한에 도발이 없었고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2018년 그것도 엄청 잘 된 것처럼 사실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나서 정상회담을 하고 싱가포르 하노이 이렇게 간 건데 트럼프는 뭐 그런 거 따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막 해서 자기가 잘 됐고 자기 포장을 엄청 잘하잖아요. 힐러리가 됐으면 뭐 핵 전쟁이 일어났을 거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정은은 상당히 스스로 안도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가 보면 핵이라는 게 이거를 가지고 얼마만큼 내가 대미 협상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이게 하노이에서 자기가 맛봤던 그런 굴욕, 당혹감, 트럼프한테 뒤통수를 맞는 이런 것들이 다시 없을 정도로 이 핵카드를 가지고 내가 미국과 잘 갈 수 있을까? 트럼프의 마음이 진심일까? 이런 것들은 계속 의심을 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어떤 위원님은 어때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김정은한테
별 영향을 못 줄 거예요. 못 줄 거예요. 핵에 대해서는. 왜냐? 이미 헌법에 핵보유국을 넣었고 그다음에 핵 무력 정책법을 만든 게 벌써 202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처음부터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김정은이 좀 아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둔하다고 하면 기분 나쁘니까 머리가 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김정일, 김일성이 머리가 나빠서 핵을 안 가졌을까요? 그러니까 김정일은 핵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협상을 하려고 그랬어요. 북한 핵실험 6번 했거든요. 김정은 시기에 4번 합니다. 2009년 후계자 때까지 치면 5번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버지, 할아버지는 좀 바보야. 뭐 가지면 힘이 세지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너 뉴클리어 파워야 라고 말하는 건 지금 자꾸 이제 우리 언론에서 핵 보유국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뉴클리어 파워는 원래 NPT 비확산 조약에 핵 보유국은 정식 용어로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넌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 이게 핵 보유국입니다. 그러니까 뉴클리어 파워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뉴클리어 파워는 그냥 너 핵 좀 뭐 무기 같은 거 가지고 있지 이 얘기지.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는 국제사회가 동의한 거예요. 너 핵 가지고 있고 다른 나쁘게 쓰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안 가질 거니까 너도 지켜. 합법적인 거예요. P5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고 국제 깡패들이죠. 지들만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뉴클리어 파워는 그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김정은이 이제 나 핵 가진 거 형이 인정해 줘야 돼. 조금 내놓을 수 있어 이 생각인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어디로 튈지 모르지만 만일에 그래 버리면 첫째 우리가 가만히 있겠어요? 북한 핵 인정해주면 우리 지금 굉장히 높아요. 자체 무장론이. 자체 무장론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진보와 보수의 차이가 거의 동일하게 나와요. 우리 여론조사 하면서 갈리잖아요. 그다음에 만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을 부분이라도 인정해 준다면 거의 최고조로 올라갈 거예요. 국내 정치의 지도자들이 발목 잡히면 외교는 신경 안 써요. 왜냐면 국내에서 집권해야 되니까. 그럼 시도할지도 몰라요. 일본도 하려고 그래요. 대만도 하려고 그래요. 이란은 당연히 해요. 핵질서가 깨져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가지고 협상하려고 그러고 미국은 안 되지. 미안하지만 다 내놔야겠어. 이게 지금 충돌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은 누구 편이냐? 트럼프 편이에요. 북한의 경제는 지금 최악의 수준이고 북러 밀착해봐야 얻은 건 없고 북러가 밀착하니까 중국은 의심하거든요. 저것들 봐. 그러니까 북중 관계가 악화 최악이에요. 최악이니까 지금 좀 개선해 보려고 지금 움직임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북중 경제 관계가 악화해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는 거거든요. 핵무기에는 계속 자원이 들어가요. 김구렁 만들었지만 돈만 날리고 안 돌아가. 핵추진 잠수함 또 얼마나 많은 돈을 여기다 쓰겠어요. 인민군은 30%가 굶고 있는데 그 돈이 애들 밥이나 먹이죠. 그러면 내구력은 점점 마오쩌둥이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끝은 비참하게 끝나잖아요. 강청 부임부터 시작해서 대혁명, 문화대혁명, 대약진운동 거의 수천만 명 굶어 죽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덩샤오핑. 덩샤오핑 생각은 뭐냐? 권력은 지갑에서 나온다. 광에서 나온다. 성공했잖아요. 지금. 북한이 아니에요. 지금.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붙잡고 있거든요. 그 끝은 모든 독재는 붕괴합니다. 비참하게 끝나죠. 저도 이제 김정은이 좀 걱정이 되는 게 미국 대통령이라는 그 파워나 뭐 진짜 아우라만 가지고도 김정은이 상대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협상이라든가 뭐 이런 테이블에서 게임이 안 되는 사실 체급이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이에요. 그리고 트럼프의 경력 중에서 저는 제일 주목하는 게 트럼프가 사실은 한 6년 뭐 이렇게 자기 이름으로 TV쇼를 했어요. TV쇼를 그렇게 오랫동안 진행했다는 건 뭐냐면 이 시점에 어느 게스트를 불러야 내 쇼가 제일 높은 시청률과 흥행을 할 수 있다는 걸 동물적으로 알고 있는 거고, 그리고 결론은 뭐냐, 그 쇼에 아무리 그 게스트가 각광을 받고 주목을 받더라도 그 쇼의 주인공은 나래야 되는 거예요. 트럼프 쇼니까. 근데 그거를 트럼프는 너무 잘 알고 있고 거기다가 부동산 재벌이잖아요. 넷플릭스의 그 트럼프가 젊을 때부터 성장해 오는 과정을 보면 그 애틀란틱 시티에다가 뭐 카지노 투자해가지고 짓고 이런 거 보면 어마어마하게 공격적인 투자를 해가지고 그 트럼프의 아버지 그 재벌도 놀랄 정도로 야 이거 안 돼 이러는데 해가지고 결국은 성공을 하잖아요. 트럼프가 지금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취임식 날 김정은한테 너 대단한 콘도 능력을 갖고 있더라. 너
동해안에 어마어마한 해안을 갖고 있어. 마치 자기가 강원도 원산에 지금 김정은이가 해양 뭐 단지 지어놨는데 지금 텅텅 비어 있는데 마치 제2의 마로라고라도 거기다 하나 지어서 미국이 관광객들 보내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하고 트럼프 월드타워 막 짓고 이럴 것 같은 바람을 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너 정말 난 너랑 잘 지내고 싶어. 핵을 가지고 있어. 넌 정말 대단해. 이런 띄우는데 김정은이가 지금 물론 한 번 좀 뒤통수 맞고 불에 대었으니까 약간 무서워하겠지만 저는 결국은 김정은이가 또 말려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또 구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뭐 우리가 비핵화 이게 혹시 북미 정상회담 김정은하고 트럼프가 다시 만나면 우리가 엄청나게 어떤 어려운 상황이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조금은 더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